곁에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애청자분들이 네 하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좋은데요? 네. 봄이 되니까 꽃들이 하나씩 피고 지금 보니까 산수유? 노란 꽃 있죠. 네. 그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부러워요. 매화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꽃 보니까 정말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봄이 들더라고요. 왔구나. 네. 봄을 맞이하여 그 마음을 예쁘게 가다듬는 방법. 저희 그 게스트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일기 쓰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루샤님도 지금 미션으로 감사일기 쓰고 계시죠.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쓰다 말다 생각나면 쓰고 그날 뭐 행복했던 일이나 아니면 슬픈 일 있을 때도 써요.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내가 오늘 뭘 감사했나 이런 걸 남기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한참 감사일기를 쓸 때 그 한국 명상학회 이사님이신 이성준 선생님이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봤거든요. 네. 이게 그 원문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과학에 기반한 실천을 하는 그레이터 굿 인 액션이라는 사이트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좋은 내용을 많이 번역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한 분이에요.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일까 하고 들어가서 보는데 마침 제가 감사일기를 쓸 때 감사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메모를 했던 내용인데 감사일기 쓰는 법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뭐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네. 그 연구들이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은 감사일기는 매주 3번씩 쓰는 것이 매일 쓰는 것보다 우리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대요. 매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제가 요새 스카노트 3기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게이트 관문, 맞아요. 예, 게이트 2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21일 통과를 드디어 했고 100점? 또 100점 만점으로. 부럽습니다. 저는 네. 매달 하나씩 못 해가지고 100점이 못 되고 90 몇 점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 90이나 100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100점이 주는 이제 기분 좋은 마음이 그럼요. 있고 순위권 5위 안에 들었다 뭐 이런 그런 기분 좋음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이 감사일기를 너무 어떤 미션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한 건지 미션을 하고 있는 건지 살짝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었네요. 매일 쓰는 것보다는 매주 3번씩 그런 또 행복하고 이 비례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3번씩 쓰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매일 쓰게 되면 네. 그 사람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 있죠.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는 것도 좋지만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쓰면 하루는 안 쓰고 하루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사실 살다 보면 꼭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걸 정말 감사할 일인가 싶은 것까지도 마저도 감사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 행복감도 올라오고 그런 이유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좋은 사건, 경험, 사람 또는 당신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 함께 오는 긍정 정서를 즐겨보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감사한 거를 기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되짚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긍정 정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즐겨 보면서 긍정의 심리학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쓰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는 말이 감사일기는
그 쓰는 잘못된 방법은 없다. 어떤 방법이나 다 맞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 고려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랑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내가 노트에 남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남기거나 내 뭐 노트에 그 에버노트나 뭐 이런 데 남기거나 할 때 그 물리적인 기록이 중요하니 감사하게 느끼는 것을 5가지 정도 써라. 근데 이제 감사일기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뭐 3개를 써라, 5개를 써라. 다양해요. 예, 다양하죠. 각자 그 체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쓰기 때문에 아, 나는 이게 3개 정도 쓰라고 하는 거는 5가지 정도 찾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일매일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3개 정도로 줄여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여기에서는 이제 5가지 정도를 쓰라고 해요. 근데 쭉 하루를 그 되짚어 보다 보면은 5개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딱 스몰 스텝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써나갈 때 중요한 팁이 한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팁이 뭐냐면 가능한 구체적으로 쓰래요. 어떨 때는 그냥 한 줄로 짧게 감사합니다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방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좋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나는 동료에게 감사한다라고 쓰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선생님이 늦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 샌드위치 먹을 거니까 우유를 좀 사다 주세요 했더니 제가 우유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올 때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심한 배려인데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배려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나는 나의 동료 선생님한테 감사한다보다는 샌드위치로 식사를 할 때 나를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사온 나의 동료에게 감사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쓰니까 그쵸. 훨씬 더 감사함이 올라오네요. 그쵸.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도 그려지고 그 안에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따뜻함, 사랑 이런 게 느껴지니까 훨씬 더 감사함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아요. 우유를 사오셨을 때 감사함을 느꼈고 그걸 다시 작성하면서 그 감사함이 한 번 더 그렇죠.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자비 명상 보내주면 더 좋죠. 사랑한다고 사랑의 에너지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그 폭넓고 깊게 생각하라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감사해 하는 특정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 정교화하고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넓게 감사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그 깊은 것까지 나한테 배려했던 부분, 일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누구는 이래서 감사해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할 때는 이렇게 나한테 배려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실 때는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나랑 약속을 잡을 때는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 감사함을 찾다 보면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얕은 목록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몸에 배는 거죠. 이 사람은 참 감사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깊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 또는 사랑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다는 내가 햄버거 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는 매장 점원한테 감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거기 사람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고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감사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만드는 거는 감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죠. 일보다는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한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사랑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니까 사람한테 감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남편한테 감사를 할 때도
오늘 아침에 밥을 내가 그냥 어제 끓여놨던 국을 줬는데 그것도 별소리 안 하고 맛있게 잘 먹고 나가줘서 고맙다 하고 또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뒷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개 감사를 하면 그 감사와 그 의리로 살던 남편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가 올라오겠죠? 남의 편인 것 같던 남편의 뒷모습, 새벽에 나가는 뒷모습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거든요. 가족을 대표해서 뭔가 그렇게 나가주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피곤하지만 저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 챙겨줄 때도 약간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날은요. 조그만 토마토도 하나 놔주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느끼는 감사에 대한 내가 표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날은 계란 후라이에 하트 토마토가 이렇게 하트 토마토까지는 안 못하고요. 토마토 예쁜 거 하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시도하라. 이건 뭘까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합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 없을 때 어떨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게스트분 중에서 오연주 작가님. 네. 오연주 작가님 감사일기 쓸 때 딸기쌤. 네, 딸기쌤 오연주 작가님 그 동네 지인이랑 같이 네. 감사일기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되게 놀라웠고 네. 아이들하고 감사일기 쓸 때 엄마 엄마 나 더 이상 감사일기 쓸 게 없어라고 했을 때 너가 만약에 지금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떡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게 없다면 내가 시력이 없다면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건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라는 것 같아요. 많이 불편했겠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행운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누군가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일기는 남한테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한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뺄셈을 시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행운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행운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뺄셈을 시도하라는 말도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다섯 번째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보라. 그 삶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시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한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된 말이라 네, 이런데 맞아요. 그 당신이 받았던 선물들을 즐기고 맛보기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도 나한테 온 선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보물. 그래서 나한테 온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 만나지 않았다면 선물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일 텐데 만나서 같이 예를 들면 시댁 식구들 그다음에 남편과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 그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누가 나한테 주는 친절 그것도 선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배려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24시간은 선물 받잖아요. 그죠. 시간도 선물이네요. 예. 그래서 선물 받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감사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 것이 될 텐데 이제 힘듦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짜증내고 있다면 선물 같은 날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인식을 하면 그냥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밖에 내리는 비도 너무 좋다. 날리는 눈도 뭐 운치 있고 좋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북에서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이었나? 그 1년에 한 번씩 리뷰해 주잖아요. 거기 과거의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라는 그런 류의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스스로. 네, 내가 내 태도를 바꿔서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낌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나고 맞아요. 나면 기억하기 참 힘든데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 글로 남겨놓으면
내가 몇 년째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썼던 말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그러니까요. 썼었나? 제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때 느낌을 그때 딱 적어놓지 않았으면 몇 년 뒤에 이걸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그렇죠. 놀랍죠. 모르겠죠. 특히 블로그에 글을 우연히 뭔가를 검색해서 찾다가 내가 쓴 글을 볼 때 내가 이때 이런 단어를 썼었나? 그런 데가 많아요.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 놀라운 일을 즐겨라.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거나 놀라웠던 사건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더 강한 수준의 감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대요. 이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빨간 머리엔. 빨간 머리엔. 네, 빨간 머리엔들이 했던 그런 명언들을 보면 맞아요. 사실 어찌 보면 4차원 같지만 사람들이 불행해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긍정으로 좀 승화시키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들을 즐기는 그 표정과 거기 막 한 바퀴씩 돌고 막 그랬던 빨간 머리에는 이 6번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에 사실은 슬픈 일도 있지만 되게 기쁘게 다가오는 일도 맞아요.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그리고 지금 당장은 깜짝 놀랄 일이 되게 슬픈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게 기쁜 일로 전환돼 있는 것도 많아요. 네, 전화위복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걸 만났다는 거에 그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두 감사라는 거네요, 결국.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만약 당신이 반복을 한다면 수정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거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세부적인 다른 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도 코나님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코나님의 친절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코나님의 친절에 감사하고 내일은 코나님의 배려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를 들면 남편. 오늘은 이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서 출근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식을 사다 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세부적인 측면 또는 남편이 가끔씩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에 감사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부적인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100가지 감사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해봐도 괜찮겠는데요? 네. 숙제는 내주지 마세요. 숙제는 각자 하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규칙적으로 쓰라. 그래서 매일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시작할 때 매일보다는 3번 쓰는 게 좋은 이유. 뭐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아니야. 매일매일 써야 나는 감사일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는 매일매일 쓰시고 나는 매일은 좀 힘들어. 루시아님처럼 미션 하시는 거 아니면 난 일주일에 3번으로 정할 거야. 그리고 난 한 딱 3개만 정할 거야. 그러면 3개를 정했을 때 오는 느낌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그중에 가장 감사한 그 우선순위가 되는 거를 또 고를 수 있는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주 1회를 쓰든 일기를 위해서 뭐 그 일기 쓰기 위해 정기적인 시간을 냈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쓰는 게 좋고 어떤 책을 또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쓰라고 하는 책들이 많아요. 약간의 성찰 느낌으로 아마 쓰게 네.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렇고 감사일기 쓰면서 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소원일기도 쓰잖아요. 소원일기는 이제 밤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잘 때 무의식이 쓰고 난 그 소원을 그 무의식이 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우주를 부르기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드는. 게다가 이 문장도 되게 멋있는데요. 아까 그 시간을 냈는데 전념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념을 또 존중해주라. 전념하는 시간을 존중하라는 말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루시아님 감사일기에 그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서 감사하다. 제가 한번 그걸 써먹었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한 3가지 정도 쓰기로 제가 목표를 잡았는데 한 번은 막 감사할 거리가 되게 많으니까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만 감사 제목으로 쓰기가 아까워서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를 한번 써먹었습니다. 근데 감사일기 쓰다 보면 진짜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때 있거든요. 늘어나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점.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를 과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 써야지 그걸 계속 그 과장을 해서 쓰다 보면은 무감각해진다.
너무 긍정 편향으로 쓰지 말라는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 되다 보면 약간 음. 그런 것도 있어요. 부정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딱 어, 발산하고 가든지 누르려고. 그냥 수용을 하든지 발산을 하든지 근데 그게 수용이 되는 게 있고 꼭 발산해야 끝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감사로 덮어버리면 네. 어떻게 보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아, 나 그때 진짜 화내고 싶었는데 화 못 냈어라는 그런 게 남을 계속 수도 묻어두는 네, 시간이 맞아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계속 써서 감사함이 내가 습관이 되고 그게 돼서 저절로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아, 이러해서 감사하다라고 넘어가면 괜찮지만 너무너무 화나는데 아니야, 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죠. 억지 감사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에 그 무뎌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쓰다 보면 아, 감사일기 내가 또 써야 되는구나 해서 습관처럼 쓰기는 하지만 그게 또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습관처럼 쓰고 있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합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일기처럼 돼버리면 그냥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서 아, 요거 이렇게 보면서 감사일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아, 요 내용도 외국인들이 또 생각하는 요 네. 내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또 이성준 선생님 감사하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네.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내용에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해석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요거를 보고 포스팅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감사일기도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나를 치유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다.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모든 상황은 판단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처음 생각날 때는 그냥 그대로 순수한데 내가 보는 상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웃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반기나 보다 하고 되게 기분 좋은데 내가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랬을 때 웃으면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날 보고 웃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받아들이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도 다 옳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쓰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취해서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내해 주셨을 때 하는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잘못된 방법은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구나. 모두 옳구나. 그렇죠. 네, 또 이것도 하나의 토닥토닥 공감해주는 기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맞으면 취하시고 내가 또 더 발전하시면 더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죠. 나만의 팁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서 이성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성준 선생님 그 명상 수업 들을 때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게 531 행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531 명상법이라고도 하시는데 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531이 뭘 뜻하냐면 하루에 5분 동안 명상하고 3가지의 감사일기를 쓰고 1가지 친절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대요. 외국에서 나온 통계로. 외우기도 좋게 531. 531.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5분 명상, 3가지 감사, 1가지 친절.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버스 탈 때마다 이렇게 딱 타면서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하거든요. 1가지 친절. 이러면서. 그렇죠. 친절함이 전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이제 3분 요가하고 3가지 감사일기 쓰고 있고 1가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위한 동영상 청취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뭔가 제 인생에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조그만 변화를 느끼는데 이 531 행복법도 되게 따뜻해지면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감사일기도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행복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혼자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오사임을 행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감사일기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또는 그 해설해 놓은 걸 내용을 토대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번 이 기회에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고 행복감을 잡아서 주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